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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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가 어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공공생활 제한으로 전 세계에서 전체 노동시간의 8.8%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2.5단계의 5인 미만 집합 금지를 지키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불편할 거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가 지금도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상원 ILO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과 함께 보고서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네바 현지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기 몇 시예요? 7시 반이네요. 오전이죠, 아침. 예, 그렇습니다. 생생경제 때문에 일찍 출근하셨겠어요.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스위스 코로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작년 봄에 여러 가지 공제 조치를 해서 이 바이러스가 좀 진정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 휴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좀 나빠지기 시작을 해서, 작년 늦가을 정도 되면 굉장히 나빠졌죠, 훨씬. 근데 그 상태가 지금 약간 이 업다운이 있지만 계속되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군요.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어렵고요.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5단계고 5인 미만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스위스도 그런 걸 합니까? 거리 두기를? 훨씬 더 엄격하죠. 지금, 모든 직장은 거의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무실에 출근할 수 있게 했고, 식당은 일단 문을 다 닫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데는 프랑스인데요. 국경 지역인데, 여기는, 오후, 저녁 6시죠. 6시부터는 사실 통금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한 조치가 지금 이쪽엔 취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국장님은 SNS 통해서 고국에 있는 사람도 활동하는 거 보면 와 다른 세계 같다 이런 생각 하시겠어요. 많이 부럽죠. 그렇군요. 정말 스위스도 심각하군요. 저희도 식당 가본 지 오래됐어요. 네. 자, 국장님하고 지난해 5월이에요.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심각해지고 일상생활을 제한하기 시작할 때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을 보내고 이번에 ILO에서 코로나19와 고용시장 관련된 보고서를 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어떻게 결과가 더 최악입니까? 이게 저희들 예상했던 게 맞았다 그러면 굉장히 나쁜 소식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걱정했던 일이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고용 영향을 분석을 할 때, 시장초 이제 노동 시간을 중심으로 봤었는데, 그렇게 본 이유는, 이번 위기 상태는, 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실업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동 시장에서 아예 퇴출되는 경우, 그 다음에, 노동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손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확인을 해보려고 해서 이제 노동 시간을 들여다봤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손실 규모가 한 8.8%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큰지 사실 좀 이렇게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이게 48시간을 기준해서 보면 한 2억 한 2,500만 명의 일자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걸 2008년에 우리 금융이 굉장히 큰 게 있었는데요.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노동시간 손실 규모가 거의 4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자리 손실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 기준으로 2억 5천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 2,500만 명의 또 딸린 가족들 생각하고 한다면 이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코로나19가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이 수치로 알게 되는데 ILO에서 이것을 또 노동소득으로 데이터를 내셨더라고요. 이게 돈으로 좀 환산하면 좀 더 체감이 클 것 같아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 액수가 어떻게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게 총 노동소득 대비로 보면 한 작년에 한 8.3% 정도 노동소득이 없어진 것 같고요. 이게 달러 기준하게 되면 한 3.7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사실 엄청난 돈이고요. 그러네요. GDP로 한 4.4% 정도 됩니다. 와. 근데 이게 이제 이 정도 규모의 노동소득 손실이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겪어본 바로는 저소득층이나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오늘 저도 어떤 SNS에서 어떤 분이 올려놓은 걸 봤는데 한 자영업자가 입구에다가 곧 다시 합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자영업자들, 또 자영업자들 말고 일용직 노동자들 같은 저소득층들한테는 더 체감이 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코로나19로 전 세계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건 확인을 했고, 그럼 어떤 지역에 어떤 산업의 고용 충격이 좀 더 컸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작년부터 이제 꾸준히 이야기했듯이 왔던 건데요. 물론 모든 분야가 다 영향을 받지만 특히 저 취약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이나 직종별로 보면 뭐 숙박이라고 할지 뭐 여행업이랄지 또 식품이나 서비스 관련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도 물론 영향이 있고요. 특히 도소매업 이런 데가 어려울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고위험군으로 이미 분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쯤 되는데 네네. 이번에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걱정했던 대로 이제 이쪽 분야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일부 업종은 작년 한 3, 4분기 또 4, 4분기에 약간 회복 기미가 있는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려운 분야도 있는데요. 좋은 분야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관련 직종이랄지 아니면 컴퓨터, 정보, 기술 이쪽 분야는 대부분 국가에서 고용 상황이 좋든지 오히려 고용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한쪽은 되게 어렵고 한쪽은 좋은 상황이 되는 어떻게 보면 양분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걱정했던 게 현실화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취약계층으로 본 게 이제 여성이랄지 뭐 청년이랄지 자영업자가 어려울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역시 데이터를 보니까 다른 어떤 계층에 비해서도 이 분야가 타격이 심했고요. 그런데 이걸 다 합쳐보면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저임금이나 저숙련 직종의 일자리 손실이 굉장히 집중된 상태고 고임금이나 고숙련 직종 이런 분야는 상대적으로 건재한 양분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게 회복기에도 혹시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K자 형태의 회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회복기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작년에 3, 4분기나 4, 4분기 올해 지금까지 고용 변화를 보면 고용 파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취약 분야는 고용 회복도 좀 느린 편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잘 버텼던 아까 말씀드린 금융이나 컴퓨터 정보기술 이쪽은 영향을 덜 받았는데도 회복이 훨씬 빨리 되고 이렇게 빨리 고용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런 추세라서 이런 게 계속되면 앞으로 회복의 전체적인 궤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주로 갖고 있는 직업일수록 탄력 회복성이 낮은 거죠. 그리고 지금 여성 젊은이들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생생경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했던 문제고 실제 20대 여성 자살률이 작년 한 해 높아졌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군요. 예, 근데 아마 저희들 한국 데이터는 아주 좀 더 본격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상당히 격차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본에도 그런 영향이 있고 유럽에서도 이 청년 계층 특히 여성 쪽 그리고 자영업자 이쪽에서는 거기서 느낀 압박감이 굉장히 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하면 심리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것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하죠. 실제로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청년들의 지금 심리적 상태라는 것이 아주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그런 때도 좀 더 주력해야 돼. 이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차원까지 이미 진행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ILO에서 이런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는 건 단순히 팩트만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돌봄을 각 국가에서 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좀 그렇죠.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2021년 좀 전망을 해보죠. 2020년 노동시장 분석을 보면 2020년 전체 근로시간 손실의 절반이 2분기 중에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해드릴 말씀은 작년 2, 4분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억 개 이상의 일자리 손실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추정하고 와서 깜짝 놀랐을 정도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3, 4분기가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3, 4분기만 딱 빼놓고 나서 보면 여전히 예를 들어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 4분기가 좋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좋아져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일종의 2, 4분기가 너무 나빠서 생긴 기저효과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추세 상황은 좋아지는 게 맞는데 이게 좋아지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4분기에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보기에는 작년 4, 4분기보다는 좋아지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관련된 각종 통제 정책들이 아주 뭐 올 한 2, 3월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네. 결국 문제는 이제 백신 보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신속하게 통제되느냐, 효율적으로 통제될 거냐 이런 문제가 아주 결정적인 변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백신 승인되니까 고용시장 회복도 기대되는데 ILO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지 말까요? 지금 다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다른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제 이게 아니요. 이게 또 이건 이 백신 문제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이제 몇 가지 이제 결정적인 이제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 네네. 우선은 백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저희들 끊임없이 WHO나 다른 기구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백신이 뭔가 이렇게 큰 본격적인 효과를 내려고 하면 올 하반기는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백신 많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적어도 상당수 인구에게 해당이 돼야만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조금 큰 변수고요. 두 번째는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일자리가 얼마나 빨리 복구될 것이냐는 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지금 작년하고 올 초에서 생긴 여러 가지 위기로 해서 사라진 일자리가 그대로 돌아올 것이냐는 건데요. 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산업 구조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고 할지 서비스 산업은 예전에 지금 바이러스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상당수 산업 구조 조정이 있을 거고 그러면 없어진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미 실업 상태나 아니면 비활동 상태에서 한 1년 이상 있었던 노동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출근하기에.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신속하게 일자리 회복되는 데는 보통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장기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자리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복귀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금융위기 때는 고용이 원상태로 회복되는데 대부분까지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청년의 경우는 훨씬 더 힘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노동자들이 일자리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일자리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이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늘 하는 얘기지만 고강도 정책이 상당 기간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수반돼야 된다 하셨는데 하나는 집단 면역이 빨리 생겨야 되고 정착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일자리가 얼마나 빨리 복구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미 코로나19로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상황이라 없어진 일자리가 다시 생길까라는 의문. 또 하나는 장기 실업 상태에 놓여진 실업자들이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 그럼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정부가 지금 실업자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두 가지 방면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다들 맨 처음에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직업 훈련을 시키자는 건데 저는 그건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했고요. 충분 조건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지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그렇죠.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존재하지가 않은 일자리를 위해서 직업 훈련을 시킬 수는 없는 거죠. 예전에 그런 실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직업 훈련이라 할지 여러 가지 이제 노동자들이 일자리 옮겨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훈련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뭐 환경 관련이라든지 디지털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의료 분야 그리고 돌봄 분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일자리 기회도 상당히 생길 거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자들한테 적절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하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당한 재정적 지출, 투자가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거시정책이나 이런 거와 관련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자리를 직접적 창출하는 것과 또 일자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함께 병행돼야 되고 전자 쪽에 훨씬 지금은 무게가 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재난지원금 같은 아주 직접적인 지원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어져야겠죠.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은 보통 일반적인 경제 위기 때는 한쪽에서 일자리 파괴가 일어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민간 부분에서 새로운 기업이 생겨난다든지 비즈니스 확장시킨다든지 해서 일자리 생기고 하는 이런 패턴이 있어서 노동자들을 없어진 일자리에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옮기는 것이 가능했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득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서 네. 지금 현재 일단 생존을 하고 그 다음을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국가에 사실상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선진국과 이번에 개발도상국이 확실히 갈라지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고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시간 손실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실제적인 가계소득 손실로 연결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정부에서 다 메워줘서. 그런데 개발도상국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좀 더 어려운 편이고요. 한국 경우에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다고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은 좀 노동시간 손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서 네. 소득 지원 조치의 강도랄지 속도랄지 규모 이런 것도 조금 약한 편이고요. 특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득 지원을 아주 잘해주는 유럽 국가 같은 경우조차에도 자영업은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소득 손실이 상대로 큰 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 지원 조치가 이루어졌지만은 여전히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한국의 경우는 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손실보상제가 지금 검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이 아니라 영업을 못한 이 사람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줘야 된다 국가에서. 이런 논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보건 으로 인해서 예,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영업을 못했습니다. 행동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줘야 될 공공의 책임, 사회적인 네. 책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유럽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그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신속하게 소득 보전해주는 방법 중에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여기 스위스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이번에 식당들이 다 이제 문을 닫도록 조치를 했는데 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 소득 보전 조치는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바로요. 네. 네. 신속.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물론 소득을 계산하기 힘드니까 식당의 그 평수를 그렇겠죠. 기초로 해서 대충 이제 소득 규모를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 임대료도 이제 국가에서 보정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세 보조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지금 문을 닫고 있지만은 그분이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K방역의 완성은 코로나19로 정말 피해를 받고 어려운 사람의 구제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국제미 인터뷰를 많이 참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0589님이 지금 문자로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실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의 타격이 훨씬 크죠? 예, 그게 큰 국제적으로 보면 저희는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동시장에는 일자리 타격이 선진국에는 컸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조치를 되는데 취해서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인데 개발도상국은 엄청난 일자리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사실은 그 특별할 만한 소득 지원 조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뭐 정부가 돈이 없기도 하지만 빚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 금융기구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뭐 부채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부채를 아예 없애준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금융적인 지원을 해주다든지 이런 걸 해달라고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아직 그에 걸맞는 뭐 행동이랄지 조치는 아직 안 보이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저희들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 일부 국가는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네. 부자 나라들도 지금 뭐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국제 구호 같은 것도 이제 줄 것 같고 진짜 걱정이네요. ILO에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아니 뭐 저희들은 그냥 목소리만 내는데 뭐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목소리를 내면 듣는 자가 있어야죠. 잘 들을 자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른 시간 감사하고요. 제네바 연지에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원 ILO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